네, 최근에 굉장히 이 참혹함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충격에 빠져 있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태국에서 한국인이 드럼통에서 좀 발견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30대 A 씨라는 현재 알려진 바가 있고요. 이 피해자 모친이 5월 7일 날 의문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아들이 마약을 버려서 손해를 입었으니까 300만 바트, 현재 한국 돈으로 1억 1천만 원 가량을 가져오라라는 협박 전화였는데요. 이 돈을 내놓지 않으면 살해 후에 장기 매매를 하겠다라는 협박까지 있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께서는 태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신고를 했으며 대사관은 태국 경찰 협조를 요청했고요. 최초에 이제 이 피해자의 태국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여자친구를 불러서 조사를 했고 5월 2일 날부터 4일 날 사이에 동선을 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클럽에서 마지막으로 여자친구와 만난 것이 확인되었고 주변 CCTV 수사를 통해서 5월 3일 날 한국인 2명이 피해자를 렌터카에 태워서 파타야로 이동을 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픽업 트럭으로 갈아탔고 만프라찬 저수지 인근 숙박시설에서 하루를 머물렀고 5월 4일 오후 9시경 픽업 트럭 짐칸에서 검은 물체 드럼통을 싣고 숙박업소를 빠져나간 뒤에 인근 저수지에서 1시간가량을 주차했다가 다시 숙박업소로 돌아온 게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이 루트를 파악을 해서 잠수부를 저수지에 투입을 했고 2시간 수색 끝에 200리터짜리 검은색 플라스틱 통을 인양합니다. 통을 해체하자 시멘트가 채워져 있었고 이 안에서 시신이 나왔는데 손가락 10개가 절단되어 있던 상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16일 오전 태국 경찰 브리핑에 의하면은 이 왼쪽 오른쪽 2번 3번 갈비뼈하고 앞뼈 3, 4번이 또 부서져서 호흡 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까지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이 지금 현재 드럼통, 그다음에 손가락 절단 이런 끔찍한 훼손들이 또 있었는데 여기까지를 가지고는 뭘 알 수가 있을까요? 애초에 사건의 시작은 범인들이 협박을 한 거예요. 보통의 이런 납치에서 협박을 해서 돈을 가져올 때 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줄 만큼, 그러니까 말하자면 300만 원, 100만 바트 한 2, 3천 정도만 하면은 야, 내가 풀어줄게 이렇게 하면은 이 어머니나 이 가족들도 아직 살아있구나, 아니면 아직 이렇게 내가 조금만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라고 해서 보통 그렇게 되지, 이 애초에 이런 범죄를 저질러 보지 않은 범죄자들이라는 생각이 첫 번째 확 들었고, 또 마약 얘기도 했어요. 당신 아들이 우리한테 마약 갖고 이렇게 하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경찰 신고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니네 이게 굉장히 심각해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풍김으로써 그렇죠. 신고를 못하게 하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 모친이 이게 큰일이다 싶으니까 바로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하니까 코리안 데스크가 태국 경찰을 압박을 해서 하니까 바로 뭐가 나왔냐면 이제 CCTV가 나왔어요. 당연히 여자친구를 만나서 어디 갔는지 알게 됐고, 이 범인들 미련한 인간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픽업 트럭 같은 걸 다 자기 이름으로 다 빌린 거예요. 네. 말하자면 첫 판에 바로 신원이 나와버렸어요. 얼굴 픽업 트럭 번호 되니까 거의 실시간으로 신원이 나와갖고 바로 이 태국 경찰들은 알은 거죠. 그러니까 금방 찾아낸 거예요. 들어가니까.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게 아무래도 그 인상이 드럼통도 있지만 손가락을 10개를 모두 절단을 했다라는 거 가지고 뭔가 이제 참혹한 어떤 그 조직 이런 게 연상이 됐나 봐요. 10개 절단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크게 고문 얘기도 나오고 신원 확인을 어렵게 만든다, 이게 두 개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고문을 하려면 손가락을 자릅니까? 그거 왜 그렇게 어렵게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화를 어설프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저거잖아요. 신원 확인하지 못하게. 근데 신원 확인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은 정작 본인들은 CCTV 다 찍혀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잔인하다라고 하는데 태국 경찰이 보기에는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망 추정은 지금 이제 어쨌든 몸이나 많은 폭행으로 뼈가 부러질 정도로 지금 많이 폭행을 해서 호흡 부전으로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얘들도 못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을 졸라서 죽여야겠다라고 그렇지. 그렇게 죽이는 과정은 아니잖아요. 죽인 것도 아닌 거죠. 네. 죽여서 죽인 게 아니라 네. 때려서 핸드폰 비밀번호 패턴 눌러 안 내겠어요. 퍽퍽퍽 부러지고 때리고. 근데 그대로 놔두면 안 됐죠. 왜냐하면 살려둬야지. 당연히. 돈을 더 받으려면. 그럼요, 당연하지. 네. 요 300만 원 갖고 지금 얘들이 얻은 건 300만 원
지금 피해자 계좌에서 170, 200 두 번 해가지고 370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이게 전혀 네. 사람을 어떻게 때리는지도 모르는 놈들인 거예요. 네. 이게 당연히 여기서 차 안에서 때렸을 거란 말이에요. 자네들하고 저기다 못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피가 역류하니까 뭐가 되냐? 치콤이 막히지. 네. 그대로면 죽죠. 네. 그리고 그래서 뭐가 됐냐면 죽인 거는 바로 데려가다가 죽였어요. 3일, 4일, 3일. 네. 그다음에 뭘 했냐면은 통을 구해러 갔어. 네. 그러니까 애초에 준비도 안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틀 뒤에 뭘 했냐면 협박 전화를 했어. 네. 한참 죽이고 유기한 다음에. 네.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뭐 이것도 오늘 아침 발표에 의한 건데 이 플라스틱 통하고 밧줄 사면서 가위도 이때 샀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사후에 유기하면서 신원 확인을 위해서 손가락을 자를 계획을 나중에 추후로 세운 것처럼 나중에 한 거예요. 나중에. 네, 좀 보이고요. 그러니까 고문을 하려고 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죽였으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2명이 검거가 됐습니다. 26살 이형훈 같은 경우는 정읍에서 12일 날 저녁 한 8시경에 긴급 체포가 됐고요. 이때 본인이 이런 워딩을 합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라는 말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얘 이형우는 이미 3월에 들어와서 네. 거기서 뭔가 그냥 동네 양아치처럼 진짜 이렇게 돌고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주범 둘이 있는데 네. 같이 뭘 하려고 이 다른 종범을 데리고 와서 뭘 계속 뭐 한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는 태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이런 애들이 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대도 아마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한 명은 김 씨는 미얀마 등 인근 나라로 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38살이고요. 아까 이형우는 26, 이형진 지금 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터폴에 검거된 이 사람 같은 경우 27입니다. 나이대가 좀 차이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나이가 많은 애가 주범이겠고 나이가 젊은 애들은 아마도 이렇게 해서 유인을 해갖고 같이 뭘 해보자, 범죄를 해보자, 아니면 뭘 해보자 이렇게 된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본인의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자수하겠다고 한번 통화를 한 내용이 좀 현재까지는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김모는 미얀마로 갔다는 설이 제일 네. 많아요. 확실히 확인해주고 있지 않지만 육로로 이동했을 가능성 해면 미얀마밖에 없어요. 네. 생각해 보시면 태국에 뭐 생각해 보시면 미얀마는 지금 어디입니까? 미얀마는 지금 내전 중이에요. 네. 차라리 태국이 안전하죠. 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르고 간 거건 아니면 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도주의 그 루트가. 네. 그리고 그 캄보디아에서 잡힌 이 공범도 네. 이게 참 미련한 게 프롬펜으로 갔는데 거기는 한국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경찰이 잡으려고 잡은 게 아니라 프롬펜에 있는 거기 있는 그 상인 한국 사람들이 네. 이상한 한국인이 와서 이렇게 눈에 띄니까. 신고해서 네. 바로 잡은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도망가려고 해서 작정하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의 사망부터 모든 게 이들 범죄자 입장에서 꼬여서 준비 안 된 것들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득이 360만 원밖에 안 돼요. 네. 이런 자 피해자 너무 억울하게 돌아가셨고 이 범인 놈들은 그러니까 뭔가 자기 속으로 뭔가 크게 뭘 할 생각을 있었지만은 네. 그러기에 너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한 가지 이제 공포를 같이 대입해서 느끼는 게 관광객이라고 알려진 이 30대 예, 예, 피해자가 그럼 나도 태국 놀러 갔다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시는 것 맞아요.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무서워하시는 거예요. 네. 파타야 하면은 대표적인 휴양지고 가족끼리 놀러 가는 데예요. 네. 우리가 태국한 파타야고 뭐 당연히 뭐 저기 베트남은 어디고 다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지금 뭐 댓글 달리는 것도 야 내가 다음 달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런 댓글 많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포라는 거죠. 그냥 누구도 납치당해서 죽을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사실은 이 공포가 더 큰 거죠. 네. 근데 조금 다른 거는 네. 이 피해자분이 혼자 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혼자 여행하기는 조금 애매하죠. 보통 가족 여행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이라는 건 전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마약 연루설도 있지만 사실은 마약 연루설 나왔을 때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약 연루설이라는 건 이분이 마약 운반책이란 건가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태국의 노동자들 우리나라에 야바라고 하는 마약을 키로째 들고 와요. 마약 그 전담반은 태국 노동자들을 시설롱 들어가는데 거기 집중하고 있어요. 굉장히 싸게 거기서 할 수 있는데 왜 한국인을 운반체로 쓰겠습니까?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범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라고 전 보고 다만 이 피해자분이
합법적인 사업을 하시려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가서 네. 이렇게 뭐 여기 어떤 사업 관련된 거를 정보를 이렇게 이런 과정에서 그 범인들한테 뭔가 이렇게 좀 걸린 것 같다. 네. 왜냐면 돈이 좀 있어 보일 수도 뭐 있잖아요. 알아보고 다닌다 한국인 그렇죠. 누가. 그런 정보. 그러니까 사실 그건 어떻게 조심합니까? 사실 뭐 저기 태국에서 기회를 보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나쁜 놈들이 그런 거를. 그러니까 네. 이거는 피해자 탓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 네네. 상황적으로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많은 기시감이 들 거예요. 심지어 뭐 파타야 살인 사건 하면은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이 좀 검색어 이미 걸리고 있거든요.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임모 씨. 뭐 그리고 또 최세용 일당으로 알려진 유명한 사건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왜 도대체 태국이 파타야가 한국인 대상 한국인 범죄자의 이런 범행이 많은가? 여전히 왜 벌어지고 있는가 이번에도. 제가 들은 바는 이겁니다. 필리핀은 이미 기존 조폭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이미 기존 조폭의 기반이 있는데요. 네. 태국은 애매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애매한 범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토대는 있다. 왜냐하면은 기존 조폭이 있는 데들은요, 자기네들이 나름의 질서를 잡습니다. 함부로 남의 밥그릇에 손을 못 대게 해요. 네. 근데 태국은 좀 애매해요. 기존의 조폭 애들이 잡았으니까 질서가 유지되니까 사실 걔네들은 이런 함부로 한강에 납치 이런 걸 안 하거든요. 네. 지들이 걸릴 때 왜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을 것만 한다는 거예요. 유혈 사태까지 안 하고 당연하죠. 그냥. 네.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관광객 안 건드려요. 왜냐하면 관광객을 건드리면 그럼 관광 산업이 위축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건 때려 잡으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 사건 자체가 그래서 없어야 될 사건이 생겨버리니까 태국 경찰도 민감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관광 산업이 걔네들 수입이 엄청난데 이거는 걔네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기민하게 움직인 바가 그렇죠. 있다. 제가 보기엔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렇게까지 그 정교하고 빠르게 한다는 것 자체는 좀 낯선. 네, 그죠. 왜냐면 근데 느낌이네요. 한국에서 태국 놀러 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걔네들 태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수입원인데 겁나서 안 오겠다고 하면 당장에 국가 수입 문제가 된다. 이건 명확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태국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겁내실 필요 없어요. 이건 아주 특별한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네. 뭐 다음 달이든 다다음 달이든 태국에 놀러 가실 일 있으면 놀러 가세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특별한 일입니다. 예. 네. 뭐 근데 계속 그런 말은 떠오릅니다. 해외 나가면 한국인 절대 믿지 말고 네. 만나지 도움 청하지 말아라. 예,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 네. 건 있는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혼자 가시지 말고 가족이나 해서 네. 또 안전한 휴양 중심으로 놀러 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공포스러워 갖고 여행 안 가시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예. 네. 지금 이제 김 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인이 이제 자수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두 명의 검거가 지금 됐고 한 명은 이제 그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지금 압송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한국으로 다 들어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캄보디아가 딜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저기 체포영장을 태국도 딜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 우리나라한테 얻어낼 게 많거든. 네. 경찰 과학수사 기술을 많이 전수해 줬어요. 네. 이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요걸 이제 레버리지 삼아서 조금 뭘 얻어내고 싶은 거야. 그건 사실은 걔네들의 뭐 권리니까. 네. 근데 결국은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리고 아마 다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도 정확한 신상 공개가 아마 그때는 이루어질 것 같다 정도의 의견이 좀 있는 걸로 그냥 알고 그때는 이제 다 공개될 네. 수 있으니까 네. 그때면 되죠. 뭐 이미 그리고 다 이름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 경찰은 네. 이미 다 이름 뭐 얼굴 다 공개했어요. 네. 그래서 뭐 확인하실 수는 있고 대신에 이제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서 이거는 좀 추후로 미뤄질 예, 예. 것 같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 계속 34살로 알려진 이 피해자인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그 고통 속에서 그리고 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지금 그러니까요. 끔찍하게 사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완전히 네. 굉장히 뭐 날벼락을 당하신 거죠. 그리고 이분에 대한 2차 가해는 절대 안 됩니다. 이분이 뭐 마약 결론 아니면 절대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기 이 청취자분도 절대 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나오는 건 다 낭설입니다. 그냥 그 다른 쪽에서 그냥 퍼뜨리고 있는 낭설입니다. 네, 별 이야기가 다 있더라고요. 태국인 여자친구의 정체부터 해서 뭐 많이 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확인이 된 바 예, 없는 예, 정보들이다. 예, 예.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추후에 이제 수사, 한국 압송 뭐 이런에서 더 밝혀진 진실들까지 좀 계속해서 주시해 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저희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